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기다렸던 한미 정상회담 보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이벤트 하나가 마치게 됐고 아쉽게도 어제 뉴욕 증시가 조금 흔들리게 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생각만큼 뭐 어떤 반등이 크게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잘 하리라. 네.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총력으로 많은 분들이 가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쵸.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물이기 맞아요. 때문에 약간의 내심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신 평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라이브로 쭉 보면서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힘듭니다만 아이고, 그래도 비몽사몽.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면서 약간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 어떤 변수가 생길까. 어쨌든 오늘 코스피는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800선 위로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우리 종목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어떤 변화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도 종목 진단 랭킹 수에서 받아가시죠. 네, 잭슨홀 미팅 끝났고 한미정상회담 끝났고 실적 시즌 끝났고 이제 뭘 봐야 되나. 내 종목은 과연 9월에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진단 신청해 주세요. 유튜브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시고요. 여기에 추가 질문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425-8200번으로 저희 방송 중에 언제라도 수화기 들고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접수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가볼까요? 유튜브 채팅창에 보시면요 강사님 오셨고요, 우사랑님, 금수전님도 반갑다는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강사님, 정상회담은 그냥 서로 칭찬만 하다가 끝난,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아요. 만약에 약간 좀 표정 일그러지거나 네. 좀 불편한 말이 오갔으면 아마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흔들림이 꽤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향이 예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났을 때도 정장이 그거밖에 없니? 와, 저 그리고- 그때 보면서 이게 정상회담이 맞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식 밖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만하면은 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괜찮았잖아요. 네. 자, 그리고 준호님, 별가리님 오셨고요. 슈팅스타님도 오늘 일찍부터 참석해 주셨는데. 왜요? 만년필 네. 쟁탈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을 굉장히 또 관심 가졌죠. 관심 갖고 싶어가지고 결국 받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자, 레드봉님과 우사랑님은 감자님까지 바로 종목 진단 요청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좋네요. 자, 그라미님, 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프리지아님도 역시 오늘도 참석해 주셨죠. 머라카노님까지 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도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패널 분들이랑 방송 준비하면서 네. 근데 그 펜은 어디 거래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개장 직후에 갑자기 모나미가 막 급등을 하는데 지금도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모나미 펜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나미는 항상 어떤 이 정치적 테마. 이슈와 관련돼서 뭔가 있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뾰로롱빙님 반갑습니다. 인사 주셨고요. 수리님과 금융치료님, 상승파도님도 좋습니다. 김명진님, 일제 유심전님까지 인사 체크를 해봤습니다. 설라님 운전 중에 시청합니다 하셨는데 조심하셔야 운전만 됩니다. 해주세요. 네. 보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만약에 음성만 듣는 거라면 네네. 괜찮습니다만 운전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랭킹쇼는 또 어떤 재미난 랭킹으로 이야기를 함께 할지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어쩌면 재미나진 않을 수 있어요. 여성 평등의 날입니다. 여성 평등의 날. 마침 한미 정상회담, 그래서 온 국민의 시선이 미국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기준으로 여성 평등의 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참정의 날을 키워드로 오늘 주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볼까요? 약간 정치 느낌이 조금 있죠? 자,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성 투표권은 물론이고요. 입후보권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권리겠죠? 여성이 정치가 제한되는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각
각국이 참정권이 인정되면서 이제는 전 세계에서 다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러면 여성 참정권이 가장 최근에 인정된 나라를 오늘 꼽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정됐다라는 것은 여권 신장이 그만큼 늦게 된 나라를 그렇죠. 꼽아보면 되잖아요. 약간 네. 좀 보수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고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가 아닐까 싶은데 보기 한번 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대한민국, 미국, 뉴질랜드. 저는 한 국가로 유난히 실선이 가는데. 대한민국은 제가 그냥 이 의미 연도를 네.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딱 뽑아왔습니다. 저는 그 나라 네.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고 뭔가 남성 중심의 사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사실? 예. 힌트를 좀 드리면요. 힌트가 아니라 그냥 팩트입니다만 여기서 1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는요. 2015년에 인정됐습니다. 놀랍죠? 네. 21세기 그것도 한참 지나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가 많이 좀 뒤처졌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그렇게 꼽아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보기 네. 5개가 모두 위치해 있는 대륙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륙, 네. 제가 지금 일부러 그 몇몇 나라를 꼽아 온 거예요. 우리나라 당연히 집어넣고 오늘 미국의 여성평등의 날이니까 미국도 집어넣고요. 그리고 스위스가 유럽에서 웬만하면 거의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슬쩍 하나 집어넣고 유럽, 아메리카, 네. 아시아, 그리고 중동, 여기 오세아니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여성평등과 관련해서 나도 좀 할 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만 좋은 서포터님, 아랍권이 아닐까요? 아랍권은 아닌가 하면서 아무래도 아랍권의 남성이 갖고 있는 권리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사우디 한 표 진짜 확실히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이 중에서 꼴등, 그러니까 여성 참정권이 가장 먼저 인정된 나라는요. 실제 전 세계 가장 먼저 인정된 나라를 제가 꼽아온 겁니다. 참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그러면 종목 상담도 곁들여서 랭킹쇼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반부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가 도와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그 여성 평등의 날이라고 해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5개 나라가 보이시죠? 예, 이 중에서 네. 가장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의 권리가 좀 많이 보장되지 않았던 나라, 어디로 꼽으십니까? 보통 보면 출제하실 때 이거 함정을 좀 파던데요. 이거 딱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요거는 함정을 파고 고기 빠져라고 보통은 하는데 오늘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예. 뉴질랜드나 뭐 한국, 미국, 스위스 이런 데는 다들 그렇잖아요. 지금 실제로 사회에서 존재를 할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평등한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니까 저기 아직도 히잡 쓰고 다니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걸 것 같아서 거기에 또 저건 아니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노려서 사우디아라비아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오늘은. 네, 확실히 이게 너무 대놓고 한 국가가 눈에 띄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이재필 전문가께서도 바로 꼽아주시면서도 약간의 물음표가 뜨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번갈아가면서 출제하는데 그 함정 파는 게 주로 저고요. 네. 오늘은 저는 뭐 청원인 단순한 거가 편이에요. 네, 오늘 출제를 내주셨는데 어쨌든 예. 사우디아라비아 한 표입니다. 저희 종목 상담 가볼까요? 좋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그라미님이 처음입니다 하시면서 올려주신 이 종목인데 SK바이오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이라고 게시판에 올려주시진 않으셨는데 저희가 조금은 생소한 필명이어가지고 그라미님 SK바이오팜을 99,040원에 비중 10%로 올려주셨고요. 현재 주가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현재 10만 원권 약간 상회하는 구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기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맞물리면서 요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중기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이 SK바이오팜은 처음에 상장됐을 때 진짜 굉장했던 종목이죠. 그때 따상 뭐 이렇게 됐었는데 따상상상 이렇게 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 뭐 저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도 워낙 많고 그런 시기라서 뭐 거의 기록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상장되고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었어요. 자, 뭐 그러다가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그 거품은 그때가 26만 9천 원까지 갔었네요. 거품은 다 빠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시들해지면서 관심도 적어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실적 부분 역시 마찬가지 2021년도에 잠깐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요. 2022년도부터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가요?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를 왔죠. 뭐 그러면서 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SMR 쪽 뭐 이런 쪽에서 협력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 부분 있죠.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 2분기 실적 나온 것만 하더라도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저 올해 한 619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났는데 작년에는 260억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찍혀 나오는 숫자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뇌전증 치료제 요게 오리지널 약품들이 지금 그 내년 정도에 특허 만료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년 이후가 되게 되면 뭐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출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중기 전략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일단은요, 뭐 장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냥 쭉 좀 이렇게 장기로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중기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계산에 넣어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관련되는 부분을 계산에 넣어야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국 연준, 파월 의장 잭슨 홀 미팅 전이었죠. 그때 잠깐 얘기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 좀 비관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파월이 좀 매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는 파월이 상당히 비둘기적일 것 같다라고 지난주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향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금리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고용지표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올 CPI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뭐 그리고 연준 전에 그 금리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좀 고용 지표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0.5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 9월달 연준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0.25 정도. 근데 경제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0.5냐 0.25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로 간다란 얘기죠. 자, 뭐 그러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직도 이 트럼프가 의약품 관세 얘기를 발표를 안 하는데요. 맨날 뭐 곧 할 거야, 다음 주에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뭐 좀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워낙 오랜 동안 지금 올해들 트럼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의약품에 관세 물릴 거야 계속이잖아요. 자, 시장은 여기에 신물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건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요 정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충분히 들고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항선 부분은 자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자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는데 여기서 물려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단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요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가격은 11만 원 근처 정도. 11만 원, 그 정도가 11만 원에서 11만 한 5천 원 사이 정도, 그 정도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걸 돌파하게 되면 한 12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말씀해주신 대로 상장할 때만 해도 정말 대단했던 종목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이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지금부터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때마침 SK바이오사이언스도 네. 지금 종목 상담 신청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좀 기다림이 길었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앤디킹님은 또 이렇게 올려주셨고 종목 상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오늘 여성평등의 날을 맞이해서 여성 참정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런 얘기 좀 생활 속에 이 주제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식당에 가면은 네. 여성 손님한테는 밥을 반만 주는 경우가 있어서 와. 차나핑님이 직접 경험을 하셨나 봐요. 이게 참고로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은 가격인데 당하면 은근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꼼지랑님도 네. 신랑하고 같이 식당 가면은 제밥만 양이 다르대요.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많이 먹게 생겼나 봐요. 아니 사실은 요즘에 식당 가면 밥을 얼마 주질 않잖아요, 애초에. 그쵸? 공깃밥 예전에는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뭐 이렇게 솟아오르게 줬는데 요즘에 안 아시죠? 그래요. 텅텅 비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 뚜껑에 보면 밥풀이 몇 개 붙어 있었는데 요즘에 붙어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게다가 밥만 준다고요? 같은 가격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분노하고 정말. 계신데. 아니 이거 네. 제가 만약에 그 여성분과 같이 갔을 때 그런 일이 보이면 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리고 오늘도 볼링 연수님께서는 옛날에는 첫 손님이 안경 쓰고 여자라고 거부당한 적 있을. 와, 어머나. 우리나라에서요? 어머나, 어머나. 이런 시대가 있었군요. 근데 확실히 맞아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90년대가요 했었던 그 옛날 시트콤을 보고 있거든요. 웬만해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시트콤.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한 20, 30년 됐죠. 그렇게 거기서도 오래됐어요? 그 가벼운 분위기의 시트콤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저 여자애 같이 우리랑 같이 지낸다면 뭐 밥도 시키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방송에서도? 그때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에서도 와 저게 20, 30년 전의 분위기야? 저때 진짜 저랬다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놀랐던 기억이 바로 한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네. 저 어렸을 때도 요즘에는 아들보다 딸이 낫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딸 낳고 싶으시다고.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였어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 남동생만 좋아하고 막. 그렇죠. 참 이게 우리나라가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정말 기술도 그렇고 그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인식도 그렇고 참 많이 바뀌었다는 게 이런 대화 속에서 바로 녹아듭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여러 가지 종목군들 올려주고 계시는데 긍정마인드님께서 올려주신 이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원익홀딩스입니다. 사실 원익홀딩스 최근 들어서는 그 로봇 관련돼서도 엮이면서 참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매수 가격이 6,900원에 5%. 와, 그래서 저는 정말 최근에 사셔가지고 승부를 잘 보셨구나 싶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9년 들고 계셨대요. 아, 저는 여기서 뭐 와.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막 박수 치고 있었어요. 와, 수익이다. 아니 6,900원에 5% 누가 봐도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와, 9년을 보유하시면서 2,135원을 때도 버티셨대요. 오. 정말 오래 버틴 만큼 제대로 수익 보고 싶다는 이야기. 오늘 또 속구침이 나오죠. 수익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디까지 욕심을 볼 수 있을지. 자, 전문가님, 원익홀딩스 9년의 서러움을 이제 떨쳐내고 있는데요. 이거 욕심 좀 내도 될까요? 네, 저도 가격을 보고요. 처음에, 우리 창호앵커님이 얘기 안 해줬으면 모를 뻔했어요.
가격이 6,900원이잖아요, 매수가가. 그래서, 아이고, 오늘 쫓아가셨구나. 오늘 쫓아가셔갖고, 뭐 이거 상담을 할 정도면 주식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9년을 보유하셨으면 정말 오래 보유하셨네요. 이 원익홀딩스는, 야인시대 보시는 분들이나 제가 출연하는 프로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제가 로봇주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얘기해드리다가 PNS 미케닉스 얘기해드리다가 클로본 얘기해드리다가 제일 마지막으로 2월 달에 마지막으로 추천드린 종목 그게 원익홀딩스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참 귀신 같았었던 것 같아요. 이날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이때 여기서 요게 상한가는 아닌데 장중엔 갔었습니다. 전전날 이때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이 원익 그때 로봇 주식들이 되게 좋았고 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걸 로봇 몸체나 본체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에요. 이 원익홀딩스가 92% 지분을 갖고 있는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얘가 로봇 손을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근데 뭐 이 자유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지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손의 자유도가 한 24 정도 된다는데 요게 손가락 4개인 로봇 손을 갖고 개발했는데요. 원익 로보틱스가 요게 한 16 정도의 자유도를 갖고 있다 그래요. 이게 로봇 중에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손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손을 잘 구현해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메타가 로봇을 개발하고 있죠. 그 메타의 메타에서 채용한 로봇손 그게 이 원익 로보틱스의 로봇손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DX트림 프로젝트 여기에도 거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를 이름이 알레그로 핸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게 계속해서 메타하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올해 말 정도가 되게 되면 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보시게 되면 수급 상황도 되게 좋았죠. 어제 외국인들이 한 160만 주 정도를 매수했어요. 자, 그리고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 한 9만 3천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매수하셨다라면 제가 분차트 보고 이런 얘기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그냥 끝냈을 겁니다. 쫓아가신 거니까 요런 만약에 오늘 쫓아가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해서 오늘 불안해서 이 종목 진단을 의뢰를 한다라는 건 그거는 이런 종목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급등했으니까. 근데 9년 정도 되셨다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그 모멘텀들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이 5,700억 정도 되는데 그 원익그룹의 좀 자회사 모회사 그런 쪽이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영업이익은 잘 나와요.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데 또 당기순이익은 또 좀 손실이 나옵니다. 자회사들한테서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쭉날쭉한데 그 자회사들에서 올라오는 실적들도 반도체 업황 좀 좋아지고 그러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갔다라면 자, 분차트 보고 그렇게 하셔야죠. 자,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신 만큼 한 올해 말 정도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메타하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 거기서 성과가 나온다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주가를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 정도까지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년 초는 왜냐? 1월 달에 매년 CES가 있잖아요.
거기 올해 1월 달에 CES에서 로봇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내년 CES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보면 상당히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뭐 그런 스윙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9년 기다리셨던 것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그냥 좀 더 느긋하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홀딩스였습니다. 9년간의 기다림. 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 거의 다 변하기 직전에 수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빨간목련님께서도 9년 보유하신 분 인내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해주셨고, 태영과 바람님께서도 고생하셨네요. 큰 수익 나세요. 후리지아님은 이 종목 좀 잘 아시나 봐요. 이 종목은 원래 사고팔고가 네. 좀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팁까지 알려주시는데, 긍정마인드님 좀 더 힘내세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원익홀딩스 진단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긍정마인드님의 감사의사 바로 올라왔고요. 프리지아님도 근데 9년 금방 갑니다. 저도 7년짜리 몇 개 있네요 하셨거든요. 9년 금방 가요? 9년이 예. 금방 가고 7년도 이제 차례가 돌아오겠죠. 7년짜리 종목들 조만간 대단한 수익이 또 날 겁니다. 기다려 보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레키쇼 주제죠. 여성 평등의 달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가장 최근에 인정된 나라를 꼽아보고 있거든요. 이 5개 국가 중에서 그러면 가장 먼저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부터 꼽아보겠습니다. 5위를 공개해 주시죠. 네. 5위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참고로 이 뉴질랜드가요,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참정권이 가장 먼저 인정된 나라랍니다. 그래요? 1893년,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미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됐죠. 100년이 넘었네요. 네. 뉴질랜드가 가장 빠르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 이제 4개의 국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이 국가를 맞추는 것도 맞추는 건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그런 사례들 읽는 재미가 좀 쏠쏠합니다. 맞아요. 기자님께서는 시내버스 첫 시간에 여자가 옛날에 타면은 안 좋아했었다고. 그리고 그렇죠. 또 후리지아님께서도 안경 낀 여자 택시에도 예전에 안 태워줬다고 뭐 이런 얘기 와,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 겪어보지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례거든요. 맞아요. 와, 예. 진짜 이 과거 시대상 그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참 이렇구나. 이 변화가 되고 나서 바라보면 정말 그때 그랬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성 참정권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죠. 그 예를 들어 흡연자들에 대한 인식, 흡연 인식 자체도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실내에서 마구 흡연했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맞아요. 기억나죠. 버스 안에서도.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참 변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종목 진단하는 사이에 시장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되며 현재 코스피는 1%대의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었다는 실망감 속에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2위에는 원익홀딩스 올라왔는데요. 방금 상담 종목이었죠. 로봇주 강세에 따라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하나오션이고요. 4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파업 없는 대안으로 로봇주가 부각되면서 4흘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삼성중공업이 랭크됐습니다. 조선주 대부분 약세 흐름에도 삼성중공업은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해군의 MRO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중공업은 현재도 2%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다시 한번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7만 원 선을 지켜내고 있고요. 7위에는 대한조선 올라왔습니다. 조선주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대한조선도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며 보합권 등락 거듭합니다. 8위에는 ABL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났지만 오늘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급등세를 보였는데 ABL 바이오는 현재
조금씩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현재는 5%대 상승하고 있고요. 하반기 그랩 바디비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9위에는 하이스틸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급등한 하이스틸인데요. 장중에는 5,65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윗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5,0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0위에는 코닉 오토메이션 랭크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린 현대차 그룹의 미국 투자 확대 소식에 추가 상승이 이어진 코닉 오토메이션 10위에 랭크됐습니다. 11위에는 G2G 바이오가 올랐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15만 7,800원 선까지 올라갔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SNC스 올라왔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오늘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아난티가 랭크됐는데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과거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운영했던 아난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4위에는 클로봇이 랭크됐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의 신공장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클로봇이 로봇 생태계 독점적 파트너십 확대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클로봇이고요. 이어서 15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도 AI 버블론 속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아이비전 웍스 랭크됐습니다. AI 팩토리 기업으로서 신규 상장주인데요. 이틀 연속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SP 시스템스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공장 신설 소식에 관련주로 묶이며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는데요. 로봇 전문 기업이자 현대차 그룹의 주요 협력사로서 수혜 기대감 속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18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 속에서 현재 약보합세 보이며 25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19위에는 나우 로보틱스 올라왔는데요. 로봇주 역시 3일 연속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SM코어 올라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뜨거운 관심을 살펴봤을 때 역시나 로봇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로봇 두뇌라고 칭한 최신 로보틱스 칩 모듈인 잭슨 AGX 토르를 공개를 했는데요. 또한 현대차가 미국에 4년 동안 26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로봇 공장 신설 소식에 오늘 로봇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이어서 이렇게 대내외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 로봇주인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 지금 우리는 대응 전략과 또 신규 접근한 종목은 있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이렇게 로봇주의 한 주가 되는 걸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들썩거리는 로봇주들 찾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로봇주들에 대한 전략, 역시 로봇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이 로봇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워낙 많이 해드렸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시장 생태계가 커져 간다라는 얘기가 바로 얘기가 되는 게 우리 GPU 있죠. GPU 생태계.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엔비디아잖아요. 요게 뭐냐 하면 그 쿠다라는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 놀이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GPU를 갖고. 그래서 야,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개발해. 라고 해서 거기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GPU에서, 엔비디아의 GPU에서 AI가 구동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지금 로봇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 갖고 가려고 이런 신형 칩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많은 그런 기업들이 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지금 그렇게 이 로봇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저 대표주 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것들 다 아는데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10배 이상 수익 난 상태에서 아직도 그냥 안 팔고 그냥 들고 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자, 근데 세상을 보고 투자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근데 잘못하면 또 이게 큰일 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리스크 요인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때 뭐 새로운 기술부터 시작해 갖고 엄청나게 가고 뭐 카카오, 네이버는 뭐 좀 늦게 상장했지만요. 걔들하고 경쟁하던 기업들이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로봇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금 생태계가 처음 이렇게 구축이 되고 막 태동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죽순격으로 이렇게 생기고 그런 쪽들이 단기적으로는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살아남아서 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그런 걸 할 거예요. 지금 뭐 대표적인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 자회사죠. 현대차 미국 기업인데 미국 국방부에 있다가 소프트뱅크에 있다가 구글에도 있었고 막 그거를 현대차가 인수한 그 회사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졌고 그다음에 뭐 옵티머스, 테슬라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에는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우리 조그만 로봇 주식들이 이런 애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 주식 같은 경우도 제일 큰 걸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맨날 얘기해드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지 않습니까? 요건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죠. 올해 초에 콜옵션 행사를 하면서 지분 35% 이상 확보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또 그 콜옵션이 더 있는데 그건 행사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삼성전자라는 그런 배경이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런 기업들하고도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종목들 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가 딱 정해놓고 단타로만 하세요. 그리고 길게 들고 갈 종목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은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로봇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 엔비디아가 그 칩을 만든 게 요걸 이용해서 니들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로봇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게 클로봇 같은 종목, 요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좀 적자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을 하고요.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정리를 할 수도 있는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로봇 국내 판권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니까요. 자, 일단 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작은 종목들은 그냥 짧은 단기 매매 정도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 1월 달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기로 보기에도 올라갔을 때 지금처럼 이틀 연속 이렇게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조금 곤란하고요. 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셔갖고 한 내년 1월 달 정도, 1월 초 정도에 판단하면 또 상당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 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이틀 연속 또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따라가시지 말고 이 안내해 주신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앞으로는 잘 현명한 대응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질문이 주인을 잘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또 로봇 전문가 하면은 이재필 전문가가 두말하면서러운데 자세하게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시작은 여성 평등과 관련된 주제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게시판에는 장기 투자라는 키워드로 또 시장에 관심이 옮겨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처음에 이 긍정마인드님께서 쏘아 올린 공이 아닐까 싶은데 9년 투자했어야 하니까 여기저기서 저는 7년이요, 저는 4년이요 이렇게 막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긍정마인드님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 많으신가 봐요. 자이든 타이든. 근데 그중에서 삼성전자만 빛을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삼성전자 얼마에 사셨을까 해서 봤더니 평균 매수 단가가 9,800원이시랍니다. 삼성전자요. 10,000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조금 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셨네요?
저희 한번 배틀해볼까요? 저희 시청자님, 저는 10년 넘은 거 있어요. 뭐 이런 네. 거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와. 참 궁금한 게요. 예전에는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돈 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약간 옛말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거든요. 정말 장기 투자가 답일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네.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같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담당 PD님이 9,800원일 리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예. 언뜻 해주시는데 9,800원이 시청자분께서 그렇게 갖고 계시면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PD님? 왜 부럽나요? 네. 사실 저도 부러워요. 부러움 폭발해서 아니 삼성전자 10,000원대 밑으로 저 가격을 정말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와 그 진짜 가격이 있네요. 저도 지금 찾아보면서 굉장히 예전이죠. 예, 있어요. 네. 있는데 액면 와. 분할이 한 차례 나왔으니까 저희 다 그렇죠. 적용 주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한 2008년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가격 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그 왜 있잖아요. Y2K 그쵸, 2000년 그쵸.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쯤 전 가격이네요. 더 놀라운 게요. 예, 예. 긍정마인드님 9,800원이 맞고요. 하이닉스 평단은 29,000원. 와. 긍정마인드님 일단 박수를 좀 예.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희 찐 고수분들 많으세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면서 예. 그렇구나 아우, 이런 싶습니다. 얘기 참 흥미롭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갖고 있는 종목들도 다 이렇게 대박이 나기를 기원하면서 종목 진단을 더 가볼게요. 반면에 짧게도 수익 내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금융치료님의 종목입니다. 조선기자재, 세진중공업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매수 가격은 13,300원입니다. 20%고요. 목표가를 얼마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이분은 아마도 이 가격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15,000원 가까이도 갔다가 조금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 수준 계속 높거든요. 근데 오늘 또 조선주가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밀리니까 네. 조선주 괜찮나? 한미정상회담 끝났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번 이벤트 끝나고 나서 이거 재료 소멸이야? 혹시 이런 생각도 들 것 예. 같습니다. 바로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세진중공업은 어디까지 좀 갈 수 있을까요? 네, 자,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어제도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조선 얘기가 많이 나왔죠. 뭐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 거다. 우리 인력들을 써가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협력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움직인 거는 그 한미 정상회담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런 걸로 움직인 거예요. 요게 재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데 뭐 지금 조선주들 배를 만드는 기업들 요런 쪽들도 다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조선 관련해 갖고 뒤에 후속으로 뭐 얘기도 조금씩 나오겠지만 큰 얘기는 나와버렸잖아요.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있던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좋은 의제가 나올 거다,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앞으로 업황들, 요런 것들도 뭐 미국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일을 하게 되면 실적 부분들도 되게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보면 아직까지도 전망이 굉장히 밝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원래 좀 무거운 종목이죠. 근데 여기 밑에서 보게 되면 한 더블 정도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지금 여기서 쌍봉 형태 이런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서 좀 조정을 받고 22평선을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 20선하고 60선 사이,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이 20선입니다. 요거 좀 있으면 꺾여 내려올 것 같아요. 그리고 62평선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지루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아 넘길 수 있다라면 실제로 미국하고 조선 관련해 갖고 협력이 진행되면서 일이 진행되게 되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가격대를 좀 돌파하고 이거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비중 20%는 조금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13,300원 정도가 되니까 좀 길게 들고 가시려면 비중이 너무 많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 정도가 되게 되면 한 10% 정도, 반 정도는 덜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길게 들고 가신다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7,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나 후년 실적 이런 것들 예상치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그래도 적어도 한 1조 이상, 1조 2천억 그쯤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오버슈팅이 나온다라면 좀 크게 보면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욕심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자, 조금 덜어내시고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절반만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진중공업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게시판에 부러운 얘기들 정말 너무 많으세요. 거의 주식의 역사, 주식의 레전드, 이런 얘기, 기록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아니. 이게 얼마예요 하면서 차트를 자꾸 거슬러 가야 돼요. 정말 깜짝 놀라게 아까 삼성전자 10,000원 밑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아임리얼님께서는 이 정도면 이재용 회장보다 먼저 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요. 천년지기님은요, 미국 쌍둥이 빌딩 폭파 당시 구입한 삼성물산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 쌍둥이 빌딩 그때 언제예요? 20년은 더 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아도 3만 원 아래에서 사신 분 계시고 KB금융도 15년 들고 계셨다고. 와. 장기 투자란 이런 거다 보여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게다가 초코파이님, 에코프로 8,364원. 수익률 550%. 이야, 8,000원이요. 와. 셀트 3, 4,000원 할 때 5년은 갖고 있어 봤는데 선자님의 증언도, 야, 정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 오셨던 정말 토마토 TV의 애청자분들,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눈에 띄네요. 네. 재호님께서 여기 왜 이래? 이런 그러니까요. 한마디까지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 다들 네. 이렇게 또 고수분들이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하나의 고수 토마토 투자클럽 전문가와 함께 또 종목 진단 좀 더 도와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랭킹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여성 평등의 날을 맞이해서 가장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는 어디일까? 4위 공개할 차례죠. 자, 4위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그렇죠. 오늘의 세계 여성의 날, 여성 평등의 날을 오늘로 기념하는 날이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1920년 8월 26일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의 참정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100년 조금 더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이 4위로 올라와 있고요. 남아있는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스위스까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과 스위스 사이 정도가 좀 헷갈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두 나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계속 맞춰주시고요. 저희 이어지는 진단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은요, 미국에서 여성 평등의 날이라고 해서 오늘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 중에 가장 늦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최근에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성의 권리, 인권이 좀 많이 뒤처졌던 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남아있는 후보가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스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서야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 어디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 쪽이 조금 더 그나마 최근에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사우디가 가장 늦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하나로 좀 모아지는 것 같네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를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어떻게 진단해볼까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늘 SK 그룹주들이 유난히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좀 그러네요. 전에 SK 바이오팜으로 시작해서 사이언스도 있었고 텔레콤도 신청 올라왔는데 네. 이 종목은 자주 안 봐드린 것 같아서 사막여우님의 SK 이터닉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이군요. 예, 이 종목을 사신 가격이 22,300원, 비중 12%입니다. 현재 주가는 27,000원대를 기록하면서 5% 정도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하락하네요. 걱정이 좀 되셨나 봐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요즘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 때문인지 신재생 에너지 쪽 분위기가 그렇죠. 좋지가 못합니다. 태양력과 풍력이 풍력은 세계의 사계국이다. 사기다. 네. 와, 너무 진짜 이 얘기가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과감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 나오기 한 주 전인가요? 그때 그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뭐 기준이 완화됐다 이러면서 올랐다가 맞아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니까 저도 좀 어리둥절하던데요. 과연 이 종목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많이 할 수 있을지 오늘 좀 많이 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 쪽은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발언, 태양광이랑 풍력은 뭐 세계의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IRA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고 세액 공제를 받았었던 쪽이 2차 전지와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트럼프가 새롭게 당선이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 세액 보조에 대한 부분이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생겨났었는데 다시 또 이제 이 세액 공제도 미국 쪽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다가 최근에 OBBB 법안 발표되면서 2027년까지는 이제 이 보조금이나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기는 된다. 그러니까 2027년부터는 요게 이제 축소되고 사라지기는 하는데 2027년까지 그러니까 2026년 말까지겠죠. 예,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기존과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친환경과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 사실 당분간의 우려감은 약간은 지원의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6년 말까지 해서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 보조금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계속 이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던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갑자기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기의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악재가 발현이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주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떼어놓고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뭐 조선 뭐 그다음에 뭐 원전 이러한 쪽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의 입김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입김이 지금 친환경 쪽을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액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잘 나왔어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00% 증가한 163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지금 친환경 쪽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오히려 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121선 이탈 시에는 정리 쪽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언제 들어가셨을지가 저는 조금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들어가셨던 것도 저는 약간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던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서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를 해주기는 했지만 매물대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두터운 구간이었고 매물대가 두터우면서 시장의 관심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저는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매물 구간이 61선 구간이 상당히 두텁기 때문에 친환경 쪽이 또 다시 한번 주도주 정도로는 움직여줘야 이 구간 뚫어주고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악재가 발현이 되고 있는 현 구간에서는 121선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로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단순히 실적, 물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실적만 봐서는 안 되는 시장이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현재 시장은 또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또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감들이 또 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을 만한 재료 또한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는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쪽에서 뭐 계속해서 이제 뭐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도 산업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뭐 조선이나 아니면 뭐 원전 같은,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해서 이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약간은 이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당분간에 고개를 확 틀어놓거나 주도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사실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20선 구간 이탈 시 정리, 반등 시에는 딱 매수가 수준을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고 뚫어주면은 그래도 수익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2차 목표가가 그래도 한 24,000원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매물대가 많이 두터우니까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먼저 노려보고 더 뚫어주지 못하면 그냥 매수가 수준에서 정리하는 걸로, 그 다음에 121선 이탈 시에는 정리하는 걸로 일단은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 준비를 해보시죠. 네. 그리고 계속 이 장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연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겨울님께서 저는 이렇게 수익을 내본 적도 없고 한 종목을 이렇게 오래 가져가 본 경험들이 아마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지 근데 않죠.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심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10년씩 가지고 있고 수익이 이렇게 크면 살면서 뭔가 급전도 필요할 때가 있으면 그렇죠. 팔고 싶기도 하고 수익이 한참 났으면 팔고 싶기도 하고 10년 동안에 급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럼 팔고 싶으셨을 텐데 안 판 그 심리가 전 좀 궁금했거든요. 겨울님께서 좀 전에 기안과 KB금융 가지고 계셨다고 올려주신 분인데 배당률이 10%가 넘어서 매도할 네. 생각을 아예 못하셨다고. 아, 배당 수익 챙기면서. 네, 배당률 10% 넘으면 아, 그렇죠. 네, 뭐 예금 적금 전혀 필요 없잖아요. 당연히 그냥 두시면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니까. 아우.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배당 네. 10% 이거 뭐 거의 볼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두 자릿수 거의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피치펀치님 모두 부럽네요. 저는 고개 숙이고 주식시장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저희 토마토 TV도 열심히 보고 하시니까 이 맞아요. 몇몇 분이 살아남으신 거죠. 예. 피치펀치님도 잘 투자하시면 향후 몇 년 동안 수익 많이 보신 다음에 몇 년 후에는요 다른 분들이 똑같은 말을 피치펀치님한테 하고 있을 겁니다. 와, 나도 저렇게 투자하고 싶은데 저는 안 되나 봐요. 이런 얘기 수년 뒤에 들으셔야죠. 그리고 지금은 정보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잖아요. 예전에는 맞아요. 정보의 불균형이 이겼기 때문에 이렇게 더 장기 투자가 가능했는데 요즘엔 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대표적인 또 저희 게시판에 계신 분 중에 단기 투자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또 강사님은 장기 투자할 때가 실패를 하셨던 경험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주식에 그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햇들날님 수면제 몇 년치 먹고 이제 깨셨나요? 대단하다고. 자, 박혜영님과 예. 이칠리님도 와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 한번 가볼까요? 전화 왔습니다. 4322번 쓰는 분께서요. AD 테크놀로지를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을 2만 원대 부근에서 사셨어요.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2,92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입니다. AD 테크놀로지 현재 21,100원이어가지고 큰 차이 없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사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볼만한 종목이죠. 왜냐면은 또 최근에 하반기에 또 반도체 많이 보셔야 된다. 하반기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요거를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주도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였었던 거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테슬라와의 애플과의 공급 계약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급 계약의 배경을 봤더니 이번에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미국의 공장 짓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뭐 테일러 공장에다가 뭐 10조 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그러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이 자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라는 하는 가장 큰 배경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또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는 치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TSMC로 인해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현재 또 미국에서 약간의 비호를 받는 그러한 그림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진출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가 이 TSMC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유리한 그림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 쪽에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즉 지금 TSMC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 하반기 내년까지 해서 결국에는 수율만 이 격차를 좁히게 되면 삼성전자가 대폭 점유율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수율 끌어올릴 수 있는 장비 다루는 기업들 많이 보셔라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AD 테크놀로지가 급등이 나왔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슬라와 애플 간의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가 긍정적인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재로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에 이 미국에 선제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이미 이 삼성전자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 수주권들을 또 어느 정도 이제 위로 붙일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테일러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이 될 그러한 이제 또 예정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저는 나올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폭등을 했었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약간은 그림이 달라졌죠.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또 이제 실적이 명확하게 찍히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의 트레이딩에 대한 성격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 섹터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긍정적이나 결국에는 또 타이밍에 맞추어서 시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 때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가 되는 거고, 만약에 파운드리 쪽으로 확실하게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모아 가시려면 결국에는 장비주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이야기가 나올 때 약간의 트레이딩에 대한 성격을 가미된 그러한 이제 매매로 진행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지금 나는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리고 지금 파운드리 쪽이 워낙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접근을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면, 저는 조금 더 이제 파운드리 쪽에 수요를 끌어올리는 장비 관련된 삼성전자 벤더 기업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이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 그쪽에서 어닝 예정된 기업들이 또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긍정적이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저는 하반기에 한 차례 이상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정리 안 하고 계속해서 들고 간다라고 하면 현재 61선이 중요하겠죠. 61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121선 구간까지 열려 있고, 61선 구간이 또 향후에 만약에 이탈을 해서 다시 올라온다? 매물 구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1선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뭐 매수가가 딱 61선 근처 구간이기 때문에 뭐 쉽게 대응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61선 구간 이탈 시 정리, 현재 구간 지켜주면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이상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 분명하게 긍정적이나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레이딩적인 성격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걸맞게끔 매매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는 점 굳이 지금부터 모아가실 거면 조금 더 장비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수를 좀 더 해갈 종목은 오히려 다른 종목이 낫다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랭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 평등의 날, 과연 가장 최근에 이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는 어디일까? 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스위스 남겨두고 있습니다. 3위 알아봐야 되겠죠? 자, 3위 오른 국가는요, 바로 어디일까? 여기입니다. 대한민국이죠.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의 참정권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의외인 건 스위스가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그렇네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그 뒤에요. 지금 남아있는 국가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대 스위스의 대결. 참고로 이 둘 중 하나는 거의 세계에서 최고 느린 정도로 여성 참정권이 아주 늦게 인정됐습니다. 2015년 21세기 들어서 인정됐다는 사실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네. 1, 2위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1948년이면은 6.25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참정권이 인정됐다. 네. 이것도 또 처음 알아가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됐다라는 느낌도 받는데 나머지 1, 2위 맞춰주시고요. 저희 시장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여전히 좀 엇갈리고 있네요. 종목별로는 어떨지 정수지 캐스터 알려주세요. 한 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 푸른 기술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대위아와 자동차 생산 로봇을 공동 개발했던 푸른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는 급등하면서 현재 10,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4위에 스맥도 새로 랭크됐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꼽히는 스맥은 로봇 투자 확대 기대감 속에서 현재 급등세 보이며 4,000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11위에 신화콘텍도 새로 올라왔습니다. 커넥트 부품 기업인 신화콘텍이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마이크 개발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15% 급등한 3,825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2위에 Y2솔루션 새로 랭크됐습니다. Y2솔루션의 자회사인 HRT 로보틱스가 대구 신공장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간 캐파는 현재 10바에 해당하는 5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주가 역시 상승 랠리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모티브링크 랭크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초대형 투자 발표 속에서 모티브링크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매수세 강하게 물렸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미 협력에도 엇갈리는 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을 때도 역시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로봇주에 향해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조선과 에너지, 항공 등 11건의 제조 파트너십 MOU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우에는 관세 협상 때부터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고요. 원전주도 역시나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조선과 원전에 대한 대응 전략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원전 대표주들 이 무거운 종목들이 오늘 또 밀려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조선과 원전주 이쪽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조정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저가 매수로 활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이슈 소멸로 받아들인다? 결국에는 주도 산업은 개인이 주도 산업이 아니죠.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돈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도를 해서 이끌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도 산업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종료에 따라서 지금 조선 쪽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군이나 아니면은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을 봤을 때 지금 신고가 찍고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지만 주도 옵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고가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또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나 혹은 삼성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신고가에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월요일 날에 기자재로서 1승을 보셔라. 기자재에서 이제 1승 쪽이 오히려 후발주자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요런 거를 강조를 또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까지 한 20%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대장주로 불리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갔다가 오늘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저가 매수를 기회해 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땡큐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미국 쪽에서도 마스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 뭐 필리조선소에다가 본격적으로 또 투자가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이 성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도 이미 돈을 잘 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슈 소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거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당연한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이 약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까보니까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없죠. 결국에는 이 시공 능력이 미국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수출 제한도 구형 원전에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저는 우리나라 산업의 또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프리미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 퍼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뭐 8, 90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저는 원전도 메가 트렌드 산업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채권 원전 수주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년에도 해외 쪽에서 지금 2건 추가로 또 수주건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어들일 이슈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또 뭐 방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주도주들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구간을 또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또 관통을 할 거잖아요. 관세가 이제 또 단기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수출 중심의 국가인 이상,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국가인 이상 이 관세를 이겨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이 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도 산업들은 결국에는 주도 산업으로 등극이 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관세를 이겨내고서 돈을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주도 산업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전이나 혹은 조선, 뭐 혹은 뭐 방산 이러한 쪽들이 눌린다라고 해서 이게 끝이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결국에는 시장에서 반드시 한 차례 또 순환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줍줍 주어야 된다. 주어야 되는 시기로 활용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뭐 원전 같은 경우에도 BHI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또 바로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죠. 결국에는 또 이 화력 발전에 대한 어떤 튼튼한 실적 그리고 SMR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또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거구나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큰 쪽이 또 우리나라 주도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된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저가 매수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선과 원전주에 관련된 전략들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시판에 종목 얘기 쭉 올려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영재님 랭킹쇼 재밌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주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첼리님, 영재님께서 먼저 말씀을 또 해주셨죠. 네이버, 이 너무 못 가서 죽겠어. 이런 한마디 해주시니까요. 첼리님도 네이버 갖고 계신가 봐요. 너무 못 가서,
버려버렸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관심은 거의 국민적인 관심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 큰 그림은 비슷하게 가겠지만 최근 들어서 카카오의 주가와 네이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자 한다님께서는 이 시간에 헬스하시면서 듣고 계시대요. 그래요? 운동 잘 되신다고 예. 일석이조. 거기에다가 주식 수익까지 얻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 ABC 가나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골라봤는데요. 메디톡스 네. 이 종목 보겠습니다. 사신 가격이 17만 1,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12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15% 비중이 있으신데요. 지금 하락해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올려주신 게 아니라 담담하게 언제 10%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그 다음 스텝을 미리 좀 정해 놓으시고 고민을 하고 계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메디톡스 더 사도 되는 걸지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타이밍도 좀 잡아주시죠. 김영희 전문가님. 네, 슬슬 타이밍을 노리셔야 되는 시점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메디톡스가 작년에는 좀 힘들었죠. 사실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소송에 대한 부분, 휴젤과의 또 이제 이 톡신 관련해서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이 또 워낙에 좀 많이 나갔죠. 메디톡스가 1분기만 하더라도 한 120억 정도의 법무비를 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송 비용이 워낙에 이제 많이 나갔는데 일단은 소송 비용이 일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약간은 또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분기당 한 법무비는 50억 정도는 또 당분간은 계속 나갈 거다라는 거. 다만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고무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보톨리눔 톡신, 이게 이제 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톡신, 그 다음에 뭐 필러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는가가 메디톡스의 주가를 다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는 실적도 안 나왔고 수출도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소송까지 겹쳐버리니까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올해로 넘어와서 이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그림은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메디톡스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갔어요. 1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갔었는데 이제 1공장도 지금 다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3공장까지 가동이 됩니다. 근데 3공장이 원래 이제 1공장, 2공장 해서 총 한 1,100억 정도 규모로 생산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된 3공장은 약 6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공장이 또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에 따라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의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는 안 좋게 나왔어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율도 꽤나 이제 높았었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이제 조절을 한 만큼 실적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나왔는데,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3공장에서도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또 하반기부터는 반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430억 정도로 예측이 됐는데 그러면 한 작년에 200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2배 이상 나올 거다 기대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에 대한 부분을 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슬슬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시점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거냐라고 하면 뭔가 악재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메디톡스는 여기서 저는 더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로 노릴 수 있는 건 약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구간,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약 16만 원 정도로 노려서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슬슬 생각을 해 주시되 지금 바닥만 잡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또 물량이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단 바닥 확실하게 잡아주는지, 그리고 고개 틀어 올려주는지 보시고 그때 추가 매수 진행을 하셔서 1차 목표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가를 낮춰 놓으셔도 비중 10%만 추가를 하시면 아마 단가가 한 15만 원 근처 정도로 맞춰지실 것 같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목표가는 먼저 14만 원 두고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매물대의 범위가 14만 원에서 약 15만 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14만 원 구에서 한 번은 막힐 거거든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뚫어주면은 뭐 수익 매도까지 노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도 단가에서 한 차례 정리 이후에 재매수 접근을 노리는 것이 일단은 현명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디톡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울 전문가 아쉬운 분들은요, 장 마치고 네. 나서 토마토TV 유튜브 채널 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내일 준비가 예. 돼 있는데요. 8월 27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김혜울 전문가 원전주를 그동안 강조를 해주셨는데 예. 오늘 좀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원전, 조선 나란히 좀 조정받고 있는데 좀 전에도 지금 좀 조정받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세하게 어떤 종목 봐야 될지 김영일의 트렌드 매매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또 주도를 냈던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종목군인 만큼 팬층도 다행히 많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힌트 얻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레키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밝혀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성평등의 날입니다. 8월 26일 1920년 그때 미국이 여성 참정권이 인정됐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이 여성평등의 날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다음 중 가장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는 어딜까요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그리고 스위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나중에 참정권이 인정됐습니다. 과연 여성 참정권이 가장 늦게 인정된 나라는 어딜지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역시 많은 분들께서 꼽아주셨던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입니다. 근데 2015년이요? 2015년이에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21세기 들어서도 여기는 여성 참정권이 인정이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는 투표 안 하나요? 왕조니까. 뭐 투표도 안 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성이 정치 활동도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짜 최근에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리고 좀 보면서 저는 의외였던 게 스위스가 생각보다 늦어서 그래서 저는 꼽아온 겁니다. 저도요. 이 예. 스위스,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랐고 그쵸. 스위스는 생각보다 늦은 것 같아요. 사실 스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레키쇼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각종 뭐 사회 문화적인 인식과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가장 선진화돼서 확립된 국가인데 늘 상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여성 참정권이 인정된 나라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1위는 예상을 해주셨어요. 저희 이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시청자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 64%로 와. 압도적으로 이 나라를 1위로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스위스가 실제로 20% 득표하게 되면서 1, 2위는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맞춰 가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레키쇼 주제까지 다 알아봤고요. 여기서 오늘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